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암호화폐 최신 뉴스들과 또 우리 외신 기사들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들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부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이크 조금 더 가까이 네. 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들을 수 네. 있도록 부탁을 알겠습니다. 네.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먼저 이제 암호화폐 시황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 속보가 떴죠. 이제 중국 쪽에 관한 관세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갑자기 10만 달러 선에서 또 10만 아래로 하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고, 아, 이게 진짜 크립토 시장은 리스크 반영률이 정말 모든 자산 통틀어서 1위구나. 약간 선물 시장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급격하게 또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이제 다행히 반등은 해줬어요. 근데 회복 탄력성도 굉장히, 굉장히 높아요. 너무 신기해서 지금 시장을 계속 보고 있었고, 이제 이더리움도 이제 어제 하루만 7%에서 10% 반등을 했는데 또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또 급격하게 꺾여요. 리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어제랑 대비해서 뭐가 변했는지를 체크를 해 드릴게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30이라는 수치 정도였거든요. 탐욕에서 중립으로 완전 내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더 올라섰습니다. 물론 50까지는 도달을 안 했는데 이제 투심이 조금 그래도 지금은 크립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미넌스도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해 하셔서 도미넌스도 같이 보자면, 도미넌스는 또 여전히 비트코인이 6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제 반등을 했지만 사실은 간밤에는 알트코인 반등 폭이 조금 더 높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알트코인들은 그 최근 하락에서의 못 미치는 수치인데 비트코인은 최근 하락에 미치는 수치까지도 잘 올라와 줬어요. 그만큼 반등을 굉장히 잘해 줬고, 도미넌스 측면에서도 지금 60%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캡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도 6% 가량 상승을 해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크립토 시장 규모를 파악을 하실 때 좋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가총액도 좀 올라와 줬는데, 이 우리가 마켓캡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코인별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전반적으로 크립토 시장이 올랐는데 그 올라왔던 자금이 어떤 코인에 더 유입이 많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좋은 차트여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를 해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저랑 같이 팔로우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밈코인도 볼게요. 밈코인 안 보면 또 섭섭하죠. 밈코인 7% 24시간 기준으로 상승을 했는데 여전히 하락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밈코인도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들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카르다노 에이다가 그 폭락이 심했었을 때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거든요. 근데 이거가 정확한 이유는 제가 찾아봐도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카르다노 에이다도 폭락했던 분의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절반 퍼센테이지 분 정도는 회복을 해주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 관세 리스크 또 들어왔어요. 이제 미국이 중국에 10% 관세 부과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지금 살짝 다시금 조정이긴 한데, 제가 아까 한 20분 전에 확인했을 때가 9만 한 7천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9만 9천을 다시 올라왔으니까 10만 다시 올라오는지 여부, 심리적인 또 지지선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립토 시장 지금 현재 녹화 시간 기준에서의 흐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 이야기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방금 뜬 속보였죠. 미국은 중국산 상품 전체 10% 추가 관세 부과, 어, 중국은 미국산의 일부 수입품에 15% 보복 관세, 요런 이야기까지 또 시장에 나왔고, 코인 장중 잇따른 발표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현재 시장의 흐름들 저랑 같이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또 꺾인 거, 꺾였다가 여기서 또 한 번 변동성 있었다가 다시금 10만 향해서 가고 있고, 아, 이런 거 보면은 변동성이 크긴 커요. 확실히 이제 뭔가 어느 정도 이제 뭐 금융 자산에 편입이 됐다, 제도권에 편입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서도 딱 보면은 정말 일례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을 놓고 같은 뉴스예요. 같은 뉴스가 딱 떴을 때 시장에 관한 영향력들을 확인해 보면 낙폭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험 자산으로서의 그 어떤 면모가 좀 드러나는 그런 면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급량 제한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걸 안전 자산으로 이제 취급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이제 크립토 투자자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장 반영도가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호재에도 크게 반응을 하지만 악재에도 크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 시장에서는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항상 이제 저랑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고민을 같이 해보면서 어려운 시장들 같이 대응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제 크라켄 거래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해외 거래소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에 왜 투자를 하고 싶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었을 때, 우리가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때 업비트가 이제 먹통이었잖아요. 빗썸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 자산 손실을 보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산을 분배하는 관점에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아는 지인은 얼마 전에 트럼프 밈코인을 매수를 했는데, 그 트럼프 밈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이제 주요 거래소에는 상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내가 이제 투자하고 싶은,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돈 벌 기회인데 한국 거래소에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네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도 해외 거래소 개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크라켄이 한국인이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히 이제 조사는 안 했는데, 코인베이스 아시죠? 미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참고로 한국인 투자자들이 거기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 그것도 이제 정말 잘 모르는 그런 해외 거래소들은 당연히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래소를 선택을 할 때는 거래소의 신뢰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시장의 규모를 놓고 봤을 때 그나마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믿을 만한 거래소, 예를 들자면 이제 바이낸스와 같은 그런 큰 거래소들 있잖아요. 그런 거래소들을 추려봤을 때 한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 거래소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가 많지 않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바이낸스랑 최근에는 바이비트라는 거래소를 좀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요것도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 요청이 있으시면은 해외 거래소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상세히 한번 시간이 된다면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요청이 있을 시에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실시간으로 우리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초코님이 또 실시간 댓글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힘을 받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크라켄 같은 경우가 2025년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선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크라켄은 사용자 경험과 보안, 그리고 다양한 암호화폐 지원 등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초보 투자자들, 초보 트레이더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그런 거래소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또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는 아주 예전에는 이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60% 점유율 차지했었는데, 1년에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는 점유율이 지금은 45%고 크라켄도 상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래소예요. 그래서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의 거래소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누가 집계를 하고 조사를 했느냐에 관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신뢰성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려드릴 게, 일단 RWA 코인이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비트코인과 이제 이더리움 정도, 그리고 리플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국 크립토 투자자분들은 하도 많은 뉴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또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든지 비트코인이 이제 왜 투자를 해야 되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매수를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그 이야기를 아시고, 또 시장에서 어떤 반응도를 나타내는지, 트럼프의 영향도,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의 영향도, 이런 것들까지도 잘 아시는데, 이제 알트코인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어디서 이제 정보를 얻어야 될까요? 어떤 꿀팁을 얻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기사 하나를 발췌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이 좋다, 이 코인에 투자하지
해야 한다 이런 의도는 절대 아니고요. RWA 코인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특정한 섹터에 묶이는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이 RWA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물 자산 토큰이에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진 중이다가 잠깐 브레이크 걸린 법이 STO이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을 쪼개서 투자를 하고 할 수 있거나 미술품도 쪼개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토큰화된 어떤 투자 상품들에 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법적인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된 코인, 토큰이 바로 RWA 코인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이제 분석가에 따르면 일단 2월 달에 주목받는 투자처로는 RWA 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내가 만약에 알트코인에 이제 소액이라도 조금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알트코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포털 사이트에 가장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 코인들이 있어요. RWA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최근에는 AI 코인이 또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거든요. 자, 그런 트렌드에 해당하는 대표 코인들을 좀 찾으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알트코인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투자의 박자를 잘못 맞춰요. 내가 예를 들면은 이 상승장의 끝물에 그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금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은 투자할 때 정말 유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RWA 코인에 관한 언급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들려드릴게요. 온도 파이낸스 그리고 플럼 그리고 만트라 등의 토큰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RWA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을 화한 것으로 부동산이나 예술품 그리고 기금속 등의 다양한 자산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블랙록에서 투자가 좀 들어가는 유일한 알트코인의 그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RWA 토큰이 암호화폐 변동성과 실물 자산의 안정성을 결합한 혁신적인 투자 수단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RWA 코인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RWA 코인 중에 대표적인 게 온도 파이낸스라는 코인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알기로 국내 거래소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트렌드 코인으로 그냥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는 그런 전략들을 한번 드려볼까 해서 오늘 좀 가지고 온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2주 연속 이어진 비트코인의 매수를 드디어 중단을 했습니다. 12주 동안 계속 매수를 했었거든요. 12주 연속 진행해온 비트코인 매수를 중단을 했고요. 회사는 1월 27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비트코인을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기업이죠. 1월 21일부터 26일까지 12주 연속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다가 매수를 멈췄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드디어 매수가 멈췄구나. 왜냐하면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사면 비트코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그만 사 이런 의견들도 사실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매수를 중단했구나. 이런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조금 최근에는 나왔기 때문에 물론 통계적으로 면밀하게 들어가면은 뭐 그때그때마다 다른 통계이긴 한데 이제 전반적인 통계 자체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비트코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발 그만 사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매수를 멈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커뮤니티상에서도 굉장히 이제 웃긴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고 너무 짧은데요? 아니요, 예. 저희 후토크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 제가 네. 준비한 아 후토크가 예. 있어서 네. 네. 후토크를 해 주십시오. 네. 네. 한번 이제 소식부터 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네. 소식이요? 네. 일단 소식 잠깐 주요 뉴스 잠깐 보시면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일단 AI 연합 빅뱅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제가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세상에 진짜 할 일 없는 걱정이 애플 걱정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더 해드리고 싶고요. 머스크가 사실상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경제 대통령이라는 건 제가 이제 머스크가 일단 어떤 걸로 이제 수익 모델을 잡는지 봤더니 제가 볼 때 머스크가 제가 볼 때 이 이게 뭐랄까 기술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수익 모델로 잡는 듯한 느낌이 최근에 좀 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나노 경쟁이 이제 반도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이게 너무 지금 탄핵 정국이 좀 있어서 이게 좀 걱정이 돼서 약간 TSMC가 지금 일나노를 2030년 정도에 이제 양산 체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서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를 좀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너무 틱톡에 좀 집착을 하고 국부 펀드를 만들겠다고까지 지금 하겠다고 있습니다. 이 틱톡을 또 왜 미국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그 트럼프는 주려고 하는데 미국 기업들은 왜 틱톡에 그렇게 또 연연해 하지 않는지, 매력적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틱톡에 대해서 이제 중독성이 있고 미국 기업의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미국 기업들이 그렇게 막상 달려들었다가 협상 단계에서 다들 나가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이제 그 소스 코드라고 자서전이 나옵니다. 그 소스 코드에 대한 자서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최근 들어 요 관련해서 지금 뭐 뉴욕 타임즈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CNBC하고도 인터뷰를 하는데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이 나오면 이제 자세히 해드리는데 요거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이 책 나오시면 원문으로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이야기 이제 자폐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멜린다 게이츠하고 이혼했던 이야기 후회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 그다음에 뭐 많이들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이야기도 나오니까 그 얘기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떠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샘 올드만이 이제 지금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투어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 갔다가 우리나라 왔다가 다시 인도 가고 유럽을 다시 갑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샘 올드만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AI의 어떤 그 삼국 연합 같이 연합체를 결성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오픈 AI에 대한 MS 연합과 제가 볼 때는 딥시크와 약간 애플 간의 연합, 이게 저는 이제 제 어떤 랩셜일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연합이 형성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오픈 AI고 MS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우호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MS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투자가 들어가 있고 오픈 AI 기술력이 들어가 있으면서 둘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재들도 육성하고 그다음에 자본금도 모으면서 물론 자본금과 최근에 회원이 한 3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회원들이 최근 오픈 AI가 회원들이 많이 늘면서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딥시크의 어떤 그런 영역이나 어떤 그런 쇼크가 너무 세면서 샘 올드만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를 돌면서 투어를 갑작스럽게 이제 마련했다고 하고요. 전 세계를 돌면서 많은 인재들을 발굴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연합체를 형성하고 여기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을 이제 감싸는 거죠. 전 세계를 하면서 감싸면서 공격할 생각인데 사실 이제 딥시크는 애플이 상당히 좋은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제 딥시크가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중국 시장에 지금 애플이 AI 부분에서 가장 좀 이런 뭐랄까 완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이 지금 인텔리전스 AI 부분에서 좀 약간 지금 많은 부분에서 좀 뒤늦게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다른 매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공격적으로 하는 비해서 이제 애플은 좀 늦게 시작을 했고 중국 시장에서 이 AI 부분 때문에 매출이 아이폰이 지금 되게 뒤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딥시크가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지금 하지 않을까라고 파이낸셜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기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좋은 파트너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합종 연행을 하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볼 때 이렇게 연합체가 돼서 서로 이제 어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돼서 이제 싸우게 되는 형국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뭔가 빅뱅이 일어나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어떤 요 소스 밑에서 어떤 또 다른 OS가 예전에 OS가 싸운 적이 있습니다. 애플과 윈도우가 싸우듯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오픈 AI 밑에서 AI 밑에서 어떤 개발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딥시크와 오픈 AI 밑에서 다양한 형국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딥시크는 오픈 소스를 개발했으니까 예전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윈도우가 폐쇄형이었다 그러면 이제 오픈 소스를 개발했던 그런 어떤 그런 윈도우 같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경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딥시크가 그러면서 이제 먼저 선두권을 달렸던 오픈 AI를 딥시크가 따라가게 되는 형국이 될 것 같은 그런 형국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게는 좀 오픈 AI가 이제 미국형이라서 뭐 지금 대기업들은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딥시크를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하는 게 우리나라 쪽에서는 더 낫지 않겠느냐. 물론 오픈 AI에 뭐 샘 올드맨이 만나주고 이래서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딥시크의 오픈 소스를 통해서 개발하는 것들이 저는 더 좋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을 해서 많은 것들을 왜냐면 딥시크는 소스를 다 공개해 주거든요. 그리고 뭐 받는 것도 없고 오픈 소스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저는 옛날에 따지면 이제 윈도우와 리눅스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리눅스 혹시 아세요? 윈도우는 아는데 리눅스는 리눅스가 모르겠어요. 뭐냐면 이게 오픈 소스거든요. 윈도우는 사실 폐쇄형 소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빌 게이츠가 그거는 되게 많은 거를 소스 돈을 받았던 건데 리눅스는 사실은 이제 공짜로 이제 그 어떤 그런 플랫폼에 처음에 이제 구동을 시켜준 OS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리눅스 개발자들은 다 오픈 소스로 개발해서 이제 저희 때는 썼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을 했던 분들은 이제 OS를 처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그 IBM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OS가 두 개가 있었는데 리눅스로 그냥 구동을 하는 훨씬 더 가볍고 좋아서 그건 오픈 소스라서 많은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했던 거와 비슷한 그런 전국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누가 먼저 하느냐고 이제 사실은 리눅스는 미국 기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픈 소스가 미국 기반이거든요. 약간 그런 약간 전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된 어떤 미국 기반의 어떤 잘 세련된 그런 거냐 아니면 약간 거칠지만 오픈 소스인 딥시크냐 이런 싸움이 될 것 같은 전국인데 이 전국에서 이제 누가 어떻게 개발을 해서 더 나아가느냐인 건데 아무래도 마케팅이 좀 뛰어난 오픈 AI가 쓰기 편하고 좀 먹기가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쓸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좀 뭐런 혜택이나 좀 받기 좋은 거는 좀 과실이 많은 건 딥시크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AI 개발에서 좀 더 우리나라가 좀 많은 걸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는 딥시크에 좀 더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좀 유심히 보면서 AI 개발하시는 분들은 좀 나아갈 방향을 잘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준비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이폰 매출 하락했는데 이상하게 애플은 매출이 상승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애플 걱정하고 연예인 걱정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애플 걱정하지 마셔야 됩니다. 애플이 이제 왜 아이폰 매출이 하락하는데 애플이 상승하는 건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애플이 사실 테슬라하고 좀 비슷한데 이제 애플이 최근에 이제 그 회사의 어떤 기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애플이 이제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거고요. 기본적으로 구독형 회사로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클라우드 기반으로도 바뀌고 애플 인텔리전스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애플 TV나 이제 애플 페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형으로 많이 바뀌는 그런 것들로 이제 수익을 올리는. 근데 이런 서비스형들이 사실은 수익률이 되게 높습니다.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하드웨어들은 기본적인 단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단가가 많이 들어가서 매출이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욕 타임즈 기사를 좀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세일즈에는 도움이 이제 아이폰이 사실 매출이 어쨌든 그 매출 전체 매출을 올리는 그 어떤 그런 거에는 도움이 많이 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의 수익률을 올리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기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환율이 최근에 기본적으로 달러가 올라가 환율 덕을 많이들 덕을 좀 보시죠. 많이 보는 네.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인제 전반적으로 애플이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좀 많이 보는 그런 것들이 좀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인제 애플이 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팀 쿡 그 CEO가 인제 좀 그 트럼프하고 관계 개선의 이런 부분들도 상승의 기현상을 하고 있는데 애플 하락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게 살짝 했는데 너무 엄살을 피우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애플이 상승하다 보니까 살짝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애플 떨어졌어.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이제 그 세일을 하지 않던 애플이 중국에서 세일을 하니까 기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사실 걱정할 부분은 아니. 우리가 이제 걱정하면 안 됩니다. 사실 애플이 하드웨어에서 서비스 부분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마진율과 이익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고급화 전략으로 가면서 여러 부분의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이제 구독형으로 사업이 바뀌고 있다. 애플원이나 써보셨는지 모르는데 애플원이 되게 서비스가 좋습니다. 뭐, 자 머스크가 경제 대통령이라는 걸 1, 2, 3편으로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테슬라하고 이제 요게 이제 스페이스X하고 제가 이제 왜 그 15조 달러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방 정부하고 계약을 일단 맺었더라고요. 100개 연방 정부 기관하고 약 100개 계약을 맺어서 30억 달러 이미 수주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그리고 스페이스X가 30억 달러를 하고요. 그다음 10년간 최소 154억 달러 규모를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을 많이 해놨어요. 이 나머지 후속 최소 계약을 이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앞으로 그 테슬라 영향력에 의한 것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에게 법적인 문제 해결해 주는 것 규제 완화에 의한 것들인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비자가 이미 머스크 X와 계약을 또 했습니다. 예. 이게 왜 했느냐?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머스크 X와 핀테크 때문에 계약을 했다는데 굳이 X와 안 해도 됩니다. 페이스북하고 해도 되고 예. 그 나머지 뭐 인스타가 더 낫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나은데 X라고 하는 이유는 핀테크 전략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으세요? 규제입니다. 규제.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를 누가 하고 있냐? 규제철폐위원회가 지금 머스크가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어떻게 전략을 짜냐에 따라서 비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비자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규제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고요. 그다음에 JP모건도 지금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JP모건은 이미 1월 달에 취하했습니다. 자기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2016년에 했던 아주 해묵은 그런데 10년 만에 이걸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1억 6,020만 달러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소송을 이걸 풀었어요. 근데 JP모건도 사실은 이게 안 풀면 안 되는 게 사실 이게 마음만 먹으면 JP모건도 망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지금 그 JP모건이 만약에 머스크하고 만약에 갈등을 빚으면 왜냐하면 워싱턴 DC의 정치적 흐름에 따라서 JP모건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순위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JP모건은 공화당과 민주당하고 중도 노선을 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회사라 기본적으로 정치적 요소에 따라서 완전히 이 은행의 순위가 바뀌는 이런 데라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소송을 푼 겁니다. 오른쪽에 에어포스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포스 원에 스페이스X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보잉이 이런 거를 머스크하고 상의를 하고 이 스페이스X의 많은 부분을 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계약을 하게 되면 다 이게 매출로 다 이어지는 겁니다. 예.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아마존이 지금 광고를 무려 10배를 늘렸습니다. X에. X를 허접하다고 했거든요. 예? 허접하다고 했어요. 얼마 전까지는. 근데 10배를 늘렸어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이거 늘렸고 애플이 얼마 전에 또 넣었어요. 또 얼마 전에. 그러니까 기술도 아닌 것들을 계속 늘리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라클도 늘리고 모든 기업들이 다 그 관련된 기술을 다 넣고 있습니다. 머스크에 관련된 기업들을 모든 걸 다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00개 넘는 기업들이 아마 협찬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100개 넘는 기업들이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기업들과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이 기업과 뭔가 줄을 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출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미국을 제가 볼 때 스윙 모델로 잡는 대통령인 것 같아요. 경제 대통령이라서 제가 적은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경제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을 스윙 모델로 잡는 경제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5조 가능하지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기술력이 아니거든요.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매출로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주가에 반영될 수도 있죠. 네,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X 같은 근데 X가 상장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X 상장 안 돼 있어요. 아, X 상장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 쪽으로의 반영도가 높죠. 그 스페이스X도 상장이 안 돼 네. 있어서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걸 대신 받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페이스X랑 이제 그렇게 했는데 테슬라는 사실은 할 게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는 예. 그러니까 테슬라하고는 하지 않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X나 스페이스X랑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예. 스타링크나 뭐. 그러니까 스타링크도 이제 애플하고 뭘 하더라고요. 할 게 없으니까 애플로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나노 경쟁 서울경제 기사인데요. 공장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규모 시설로 해서 일부는 1.4나노, 나머지 1나노 공장을 짓고 있고 지금 이제 양산은 우리나라랑 이제 두 나라가 대만하고 이제 3나노가 양산이고 이제 2나노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1나노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올해 이제 2나노 양산을 목표로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하고 있고 27년에 이제 1.4나노 이게 30년에 이제 1나노가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타이난 남부 지역에 이제 팹을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짓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ASML 쪽에서 그걸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쪽에서 이제 그게 이제 주느냐 안 주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가격이 되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가격을 얼마만큼 고객사가 이제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AMD, 인텔 이런 쪽에서 받을 수 있을지도 이제 관건인데 어쨌든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치고 나간다는 부분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은 대만 정부는 일단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반도체법 상정한다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거? 아,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아직 뭐 발의되거나 진행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겠다라는 의지. 네, 네. 지금 거의 대통령이에요. 왜냐면 오늘 또 무슨 발언, 그러니까 국방 그 네. 얘기하면서 또 국방주들이 오르더라고요. 예, 그 약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이게 뭔가 지금 뭐 최상목 권한 대행은 전혀 뭐 아무 다 거부하고 예. 계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고 거부하고 계셔서 지금 안 하고 계셔서 걱정입니다. 자, 다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틱톡에 집착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왼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국구 펀더를 이제 틱톡이 이제 만들어서 하도 인수하려는 기업들이 안 나타나서 그런지 국부 펀드로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난 게 이제 가디언스 기사입니다. 요 가디언스 기사고요. 오른쪽은 이제 타임지 기사인데 누가 틱톡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다는데 사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요 기사가 이제 양쪽을 다 읽어봤는데 이제 이런 기사들이 이제 뭐 테슬라가 쑥 들어갔어요. 처음에 테슬라가 가져가냐고 했는데 사실 쑥 들어갔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살만한 기업들은 뭐 메타나 이런 기업들이 사면 좋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사면 독과점에 걸립니다. 예, 독과점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살만한 기업들이 오라클이나 뭐 MS나 이 독과점에 걸리지 않는 기업들은 살려고 봤더니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막상 비싸도 사고 싶은 기업도 있을 거잖아요. 뭐 그 어떤 구독자가 많고 이러니까. 근데 사더라도 바이트댄스가 그 알고리즘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봤자 껍데기밖에 못 산다는 그런 게 분명하대서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각보다 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이 그렇게 매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뭐 수익이 나거나 매출을 올리는 데 도움되지만 미국에서 이걸 살려는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뭔가 도약을 하기 위하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살만한 기업의 가치를 가진 기업들은 아주 큰 기업이거든요. 매출 올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뭐 상장을 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아니에요. 사실 이걸 살려는 기업들은 뭔가 이걸 통해서 뭔가를 점프를 하거나 뭔가를 도약을 하거나 뭐 머스크처럼 뭔가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기업인데 활용을 하려는 예, 기업들이겠죠. 근데 이거를 가서 뭐 매출을 올리고 이런 기업은 아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전혀 그런 건 없는데 그러면 임자가 잘 안 나타날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30이라는 뭔가를 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또 이게 지금 국구 펀드까지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본인이 여론을 형성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보수층 집결하거나 이런 거에서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많고 자신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뭔가 매체를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거나 메타가 자기 편을 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언제 또 돌아설지 모른다는 생각이 늘 있어서 자기의 그런 지지를 갖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머스크가 갖고 있는 X는 약하다는 걸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자기 편인 어떤 강력한 이런 얘기를 무조건 실어줄 수 있는 자기 한마디 하면 뭔가 애들이 따라줄 수 있는 뭔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틱톡에 뭔가를 갖고 있는 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스피커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틱톡에 대한 그런 집착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알고리즘이나 좀 이런 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어, 약간 운동장 같은 네, 약간 네, 그런. 그런 게 좀 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부펀드로라서 이거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국부펀드는 자기 나라 돈이 아니라 관세 그리고 각 나라에서 이제 국방 방위비 이런 걸로 자기는 충당할 이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인프라 투자도 이제 기업들 돈으로 하잖아요. 네. 네, 소프트뱅크 돈으로 하고 네, 그럴 생각을 네, 하고 그런 있는 거 것 하고 같고 AI 있습니다. 기금이나 이런 걸 네.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전해주셨나요? 그러면 한 가지 아 남았어요. 하나 남았습니까? 요거 이제 네. 요거 마저 하고 이제 요거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잠깐 짧게 해드리고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좀 이게 소스 코드 책이 나오면 하려는 소스 코드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요 내용 중에 크게 소스 코드 내용에 크게 이제 화제가 되는 부분은 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좀 특징적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화제가 되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빌 게이츠가 어릴 때 자폐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혼한 얘기가 있습니다. 멜린다 게이츠하고 이혼한 얘기를 가장 후회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는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실리콘밸리가 우파화된 거에 대해서 본인은 되게 특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리콘밸리는 사실은 중도 좌파가 특징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실리콘밸리가 우파화되는 게 되게 특징이잖아요. 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 현상을 되게 특이하게 봐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아주 창의적인 그런 집단이라 사실은 중도 좌파 성향이 되게 강하고 한 번도 지금처럼 이렇게 우향우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상을 빌 게이츠는 되게 특이한 현상으로 봐요. 예, 이렇게 우양우인 이런 지금처럼 전부 다 이렇게 트럼프 밑으로 줄을 선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예.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삶이 네. 사라지면서 네. 이제 그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네,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는 것 네. 같아요. 쏠리고 이쪽으로 네. 쏠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자유로운 개발이 되겠느냐라는 그쵸, 네. 생각에 대한 걱정이 되게 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을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도 본인이 얘기하는 거를 본인만이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말고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 과연 이걸 버틸 수 있겠냐는 생각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게 또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까지 전해 들었고요. 오늘 후토크는 없네요. 해주시죠. 아니 없습니다. 아니, 저희가 해주세요. 시간이 너무 아니, 오버가 해주세요.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네, 저는 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죠. 저희가 요즘에는 시장을 보는 시선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외신도 다 여러분들 훑어보고 저랑 같이 크립토도 보고 그러니까 국내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차피 다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자금들이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열심히 잘 전달을 해드리겠다라는 그런 토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또 도움 말씀 또 주신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랩소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로 자리 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머스크가 소유한 기업들과 제휴를 발표하는 미국 대기업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결제 기업 비자는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X와 손을 잡고 올해 안에 디지털 결제 기능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한때 증오 발언 문제로 X를 외면했던 아마존은 올해 1월 X에 대한 광고비 지출을 전월 대비 10배 수준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사들도 머스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와 손잡고 올해 봄부터 기내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애플 또한 통신업체 T-모바일을 통해 스타링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우주 산업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보잉조차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 제작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머스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과 반도체 기업 인텔도 각각 스타링크와 X와 협력하기로 발표하며 관계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머스크와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머스크의 테슬라를 상대로 1억 6,200만 달러를 청구한 소송을 작년 11월 전격 취하했습니다. 이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머스크가 그의 승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던 시기와 겹칩니다. 머스크는 현재 백악관 자문기구인 정부효율부 수장으로서 연방 정부 인력 감축을 주도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조립대 조너선 번디 교수는 새 행정부에서 머스크의 위치를 고려할 때 기업들이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정치적 혜택을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머스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미국 대기업들의 행보가 향후 경제 및 정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기업 가치 재고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증권은 4일 삼성전자에 대해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업 가치 재고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7만 원을 유지했으며 전날 종가는 5만 1,000원이었습니다. KB증권 김동원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이어진 최고 경영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삼성전자가 불확실성 완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이재용 회장이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등기 이사로 복귀해 책임 경영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회장은 전날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93조 3천억 원의 순현금을 기업가치 재고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대형 M&A, 글로벌 AI 합작법인 설립 등이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해 악재가 이미 반영돼 있어 상승 여력이 크다며 1분기 실적 저점 확인 후 2분기부터는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중 고대역폭 메모리 3, 12단 품질 인증, HBM4 개발 완료, 파운드리 대형 수주 등이 삼성전자 주가 상승을 견인할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이후 삼성전자의 경영 행보가 기업 가치 재고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리플이 2.6달러를 돌파한 이후 강세 흐름을 이어가며 새로운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리플의 역대 최고가 갱신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3일 암호화폐 분석가 카시트레이드는 리플의 바닥이 확인됐으며 새로운 최고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카시트레이드는 리플이 2.67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며 추가 하락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했다면 1.53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었지만 현재 강세장이 유지되고 있으며 다음 상승은 더욱 강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카시트레이드는 리플이 과거 최고가인 3.58달러에서 3.8달러 구간에서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분석가 에그라드 크립토는 리플의 다음 목표가 2.83달러 회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에그라그 크립토는 리플이 강세 신호로 여겨지는 긴 그림자 캔들을 형성 중이며
0.702 피보나치 수준을 상회하는 종가가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3.3달러 돌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 디펜더는 리플이 1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펜더는 리플이 중기 사이클에서 4번째 물결을 마쳤으며 5번째 물결 목표는 5.85달러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8.2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리플이 0.4에서 0.5달러 구간에서 거래될 때부터 예측한 패턴과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리플은 미국과 멕시코 간의 관세 유예 결정 이후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6달러 돌파가 추가 하락 전망을 무효화하고 강세 전환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의 상승세가 어디까지일지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바이낸스 창립자 창펑자오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회장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창펑자오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트코인은 당신보다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창펑자오는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된 자율 시스템으로 개인 투자자나 사용자에 의존하지 않고도 성장하고 유지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산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치는 변하지만 비트코인은 남는다며 비트코인의 변함없는 가치와 안정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국가는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채택을 미루는 정부들이 더 높은 가격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창펑자오는 장기 보유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4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손해를 본 사람은 없다며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편 마이클 세일러 역시 비트코인을 궁극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평가하며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일러는 최근 미국 법무부가 돈은 진정한 자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반박하며 비트코인은 재산이며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일러는 막대한 자금을 차입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전략을 지지하며 미국 각 주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자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47만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4년 동안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세상의 모든 돈의 가치를 지닌다며 미래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을 보인 두 거물의 발언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들이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주요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3일 아메리칸 퍼블릭 미디어의 마켓플레이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얼마나 빨리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준이 경제 과열과 무역전쟁 격화로 인한 일시적 현상을 구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클 때는 정책 결정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레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 당분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작년 말 시행된 100bp 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당분간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역시 관세 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콜린스 총재는 CNBC 인터뷰에서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연준이 즉각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완전 고용에 가까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데이터가 명확한 신호를 줄 때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9월 이후 3차례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총 100bp 인하했지만 최근 연준 인사들의 신중한 태도로 인해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경제 불확실성이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